리눅스 사용자 정보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 리눅스 사용자 정보 체계 개요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리눅스는 이제 대부분의 그 정보를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는 얘기는 VI라든지 이런 이제 편집기 가지고 편집이 된다. 그러니까 설정 같은 걸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실무에서는 뭐 주요 명령어들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한글 설정들을 하는 게 주기 때문에 뭐 VI 편집기를 활용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다, 뭐 관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VI 편집기 또는 뭐 이맥스 같은 편집기는 아주 잘 다루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 관리의 핵심은 일단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유저헤드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과연 유저헤드들이 떻게 이제 그냥 유저헤드 명령을 했을 때 시스템에 어디에 뭔가 기록되고 뭐가 생성되고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암호,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텍스트로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들이 막 책에는 굉장히 막 나오는데 제가 그린 그 뒤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유저헤드하고 뭐 우리가 뭐 제가 뭘 만들었냐면 유저헤드 하고요. 메일2라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메일2라는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이 메일2라는 계정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유저헤드라는 명령이 그냥 어디다 홈 디렉토리는 어디다 만들고 뭐 쉘은 뭘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뭐 쉘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홈 디렉토리 보통 이제 로그인해서 아까 뭐 지난 영상에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홈 디렉토리라는 건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아무데나 지정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헤드가 이제 참고하는 파일들이랑 디렉토리를 정리해보면 이 다음과 그 다음 그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저헤드 명령이 참고하는 파일이 뭐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유저헤드라는 걸 참조를 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이제 설정도 여기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제공해야 될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etc 밑에 스켈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복사를 해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냐면 UID 몇 번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홈 디렉토리에 관련된 홈 디렉토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뭐 메일 파일을 제공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암호, 패스워드의 길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설정을 또 여기서 참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유저헤드가 참고하는 파일과 디렉토리 세 가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유저헤드라는 파일, etc 밑에 스켈이라는 디렉토리, 그 다음에 etc 밑에 login.dfs라는 이제 파일에서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저헤드 했을 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정리한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시. 자, 일단 유저헤드 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메일2라는 계정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데 기록됩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그러니까 초기에는 etc 밑에 패스워드밖에 다른 데 기록이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etc 패스워드가 모든 사용자가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cat 명령을 하게 되면 뭐 포세인 계정이 있다. 그럼 포세인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메일2라는 계정도 캣하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볼 수 있다고 해서 암호는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이제 암호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시 알고리즘 적용돼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암호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암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끼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해독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암호화된 값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시된 값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파일을 다른 사람들 모두 보니까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암호, 사용자 패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따로 관리하자라고 해서 만든 파일이 etc 섀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섀도우. 그러니까 섀도우는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자 쪽은 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etc 섀도우라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F라고 제가 참고라고 해서 이제 그 ETC 때 그룹을 제가 추가로 썼는데, 이건 이제 레디햇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레디햇 리눅스거든요. 센토S가 레디햇 리눅스인데, 이 레디햇 리눅스만 ETC 때 그룹을 추가적으로 알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헤드를 하게 되면,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해야 되는데, 레디햇만
아이디랑 동일한 그룹 만들고 이제 혼자 거기에 그룹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저헤드하고 메일2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그룹도 메일2라는 그룹까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파일 꼭 아셔야 될 거는 이 세 개의 파일, 사용자의 정보와 관련된 파일 세 개는 일단 아셔야 될 거예요. 물론 우분투나 데비안은 여기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옵션을 줘서 이제 그룹을 생성하지 않는 이상은 아,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레딧이 서버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DC미드 그룹까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저헤드 하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이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사용자가 로그인이 된다라는 거는 DC미드 패스워드 로그인, DC미드 패스워드, 이쯤 섀도우에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일을 유저헤드를 하게 되면 시스템 내부에 어떤 영향이 미치냐면 이제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됩니다.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권한이 부여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홈 디렉토리라는 걸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홈 디렉토리는 어제 잠깐 보셨지만 홈 밑에 아이디라는 거죠. 즉 메일2라는 계정을 만드셨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뭐 별다른 설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홈 밑에 이 메일2라는 이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메일2라는 사용자도 홈 밑에 메일2라는 이 디렉토리 내에서만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유저헤드 했을 때의 시스템 미치는 영향은 이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이래죠. 메일. 원래 메일은요. 로그인하지 않는 사용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유닉스들은 이제 이렇게 보통 후 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건 이제 뭐 라이트라든지 월이란 이런 명령을 썼고요. 그럼 로그인하지 않는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고 싶은 경우에 그때 이제 그걸 하기 위해 등장한 게 메일입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디에 생성되냐면 이제 VAR 스풀에 이제 메일에 아이디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한번 메일 지난 영상에 만들었기 때문에 계정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겸 해서 예. 자, 회사에 로그인했어요. 회사에 이제 뭐 누군가 입사했어요. 입사하게 되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으셔야겠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뭐 하라고 했더니 남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이디를 스카이맨으로 해달래요. 자, 그러면 스카이맨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유저헤드 하고요. 스카이맨 해보겠습니다. 자, 패스워드는 그냥 1, 2, 3, 4 했다고 쳐보죠. PASSWD 스카이맨. 자, 그러면 1, 2, 3, 4 해보겠습니다. 1, 2, 3, 4, 1, 2, 3, 4. 뭐 너무 짧다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유저헤드 스카이맨 했을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파일들 다시 복사해볼게요. 일단 아이디는 어디에 기록된다? etc 밑에 패스워드에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스카이맨 해도 되지만 스카이맨 하시고 etc 밑에 패스워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스카이맨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아이디를 기본적인을 비롯해 정보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로 지정했기 때문에 암호는 etc 밑에 섀도우에 기록됩니다. 그래. 다시 스카이맨 하시고요. etc 밑에 섀도우 해보면 여기에도 이제 스카이맨 1, 2, 3, 4인데 요거 필드에 대한 설명 이따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해시 알고리즘 SH 현재 256이 적용됩니다. SH 256을 해서 해시 알고리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날짜 필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레드앤만 그룹으로 추가적으로 스카이맨이랑 그룹 속하면서 자기 호전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스카이맨하고 etc 밑에 그룹 해보시면 여기에 스카이맨이 등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저헤드 했을 때가 뭐냐면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로그인이 가능해진다는 거, 시스템에 로그인이 가능해지는데 이 세 개의 파일이 기록되기 때문에 로그인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REST 밑에 홈 밑에 들어간다는 거죠. REST 이렇게 홈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스카이맨이라고 생성이 되고요. 스카이맨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저 디렉토리인 홈 밑에 스카이맨에서만 이제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일 파일 ls var 풀의 메일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스카이맨이라는 파일이 생성돼서 스카이맨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면 저기에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유저에 됐을 때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패스워드라는 거죠. 패스워드. 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총 7개의 필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기록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사용자 패스워드가 기록된다는 거죠. 패스워드. 자, 근데 현재 이게 중요한 거죠. 초창기에 섀도우 파일 안 썼습니다. 이게 이제 섀도우 유틸스라는 유틸리티가 생기면서 쓴 거고 초기에 유닉스는 섀도우라는 파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섀도우 파일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볼게요. 나는 여기 보면 그냥 X가 나왔죠? 예, 여기 원래 여기 암호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섀도우 파일 안 쓰고 할 수 있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레딧에서 섀도우 없으면 현재 로그인을 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예전의 스타일로 한번 제가 또 적용을 해보면 이 섀도우를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컨버전, 언컨버전이 있는데 이 PW의 명령 위치 한번 할게요. 어떤 명령을 찾는 게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위치하고 이렇게 PW 컨브라는 명령이 있고요. PW 이제 위치하시고요. PW 언컨버전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etc 밑에 섀도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컨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섀도우 파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섀도우 파일을 안 쓰겠다. 자, 일단 두 개를 먼저 보셔야겠죠. 예, 그랩 어제 스카이맨 해볼게요. 스카이맨 했을 때요. etc 밑에 이제 패스워드 현재 이 상태고요. 그리고 섀도우 스카이맨 하시고요. 자, etc 밑에 이제 섀도우를 하게 되면 여기 섀도우가 이렇게 안에 패스워드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나는 섀도우 파일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섀도우 파일 안 쓰고 패스워드만 쓰겠다. 패스워드 쓰겠다라고 하면 자, PW 언컨버전 하시면 됩니다. 언컨부. 자, 그럼 섀도우 파일이 사라집니다. ls etc 밑에 섀도우하고 별표 보면 섀도우 파일 없어진 거 있죠. 저 마이너스는 뭐냐? 백업 파일입니다. 저거는 섀도우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패스워드를 한번 다시 그랩 명령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봤더니 죄송합니다. 자, 패스워드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패스워드를 찍어보면 없다고 일단 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네, 섀도우 파일 없다고 나오죠. 당연히 없어졌기 때문에 패스워드 하게 되면 자, 아까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X였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필드에 날짜가 암호화된 사용자 패스워드가 이제 암호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딧 계열은 현재 이렇게 쓰면 로그인이 안 되는 걸로 보안상 막아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초창기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게 문제점이 뭐냐? 이게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포세인 사용자가 있어요. 포세인 사용자. 자, 포세인 사용자 한번 호출해 볼게요. 창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SUM 명령을 배웠으니까, 자, SU-포세인 해볼게요. 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 아직 권한은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 또 설명 드릴 건데, ls-etc 밑에 패스워드 하게 되면요. 자, 이 파일은, 권한이 보시면 이 어더 계층이 알고 있는 이 파일은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다 그랩, 혹시 내가 스카이맨의 패스워드가 뭔지 봐야겠다. 예, 그랩, 스카이맨. 하고 etc 밑에 이렇게 패스워드 한번 해봅니다. 패스워드 했더니, 스카이맨의 패스워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물론 정확히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패스워드, 포세인 사용자가, 스카이맨에 낙감정이 있었어요. 제 패스워드 알아내야지. 이걸 긁어갑니다. 이걸 긁어가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메모장에다가 하든지 텍스트 파일 저장해서 가져갑니다. 시간이 걸려도 알아낼 수는 있어요. 알아낼 수 있죠. 존더리퍼라는 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그 사용자 패스워드가 암호화된 값이라고 하더라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섀도우라는 걸 만들고 섀도우는 이제 루트만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원래 지금 섀도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 그러면 패스워드 컨버전 하시면 됩니다. 컨버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패스워드 찍어보시면 없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섀도우 파일이 생긴 걸 아실 수가 있죠. 섀도우에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섀도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용자 못 봅니다. 다시 그래프하고요. 포세인이 스카이맨에 etc 밑에 섀도우 하게 되면 허가 거부됨이라고 떨어지죠. ls-l etc 밑에 섀도우 하게 되면 이렇게 루트만 읽을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퍼미션이나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가 파일 시스템 관리이기 때문에 그때 또 이 권한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이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두 번째 필드는 원래 암호가 기록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섀도우에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세 번째가 UID죠. UID. 시스템 내부에서 관리되는 숫자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로 말하면 학번 같은. 내부적으로는 UI로 관리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GID입니다. GID. 그 사용자가 속한 그룹이라는 거죠. 그룹. 근데 기본적으로 레딧은 자기들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또 다시 볼까요? 보시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세인 사용자 이렇게 볼까요? 스카이맨 할까요? 네. 자, 그래프 하시고요. 이렇게 스카이맨하고 etc 밑에 이렇게 패스워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2번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스카이맨이 502번 그룹이 뭐냐라고 알고 싶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프 하시고 502번 ETC 밑에 이게 그룹 하셔서 찾으셔야 돼요. 두 번 좀 거치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파이프나 이런 거 쓰셔서 하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자르는 거 보여드렸죠. 실무에서는 이제 한 번에 합니다. 명령 한 커맨드에 하는데. 자, 그럼 일단 스카이맨 자기 자신의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레덴만 그렇다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인데 기본적으로 비어 있어요. 근데 유저헤드 할 때 여기 보시면 비어 있죠. 보통 설명 답니다. VI 편집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보통 시스템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루트가 이게 왜 저게 생겼냐면 원래는 저기 이제 그 옛날에 핑거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용자 정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같은 거를 이제 이게 등록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그렇게 전화번호까지 이런 걸 안 하고 보통 최근에는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뭐 시스템의 서버의 사용자가 뭐 10,000명, 몇만 명 된다고 하면 아이디 가지고 누군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도 할 때 씁니다. 설명. 뒤에 명령 나오겠지만 VI 편집기 안 쓰겠다고 유저 모드 이렇게 달 수 있어요. 유저 모드 하시고요. 마이너스 C하고 C가 커맨드 약자입니다. 커멘트 COMMENT. 그래서 만약에 스카이맨이 뭐 인사부 짱이다. 뭐 인사 캡틴이라고 할게요. 인사부 캡틴이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고 이렇게 스카이맨 하시면 유저 모드는요. 사용자의 정보를 바꾸는 명령입니다. 인터를 뻥 치시면 이게 어디에 기록되냐면 다섯 번째 필드에 그래? 스카이맨 하시고 ETC 밑에 패스워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인사 캡틴이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죠. 보통 이거는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전화번호 같은 것까지 핑거라는 명령을 썼다라고 체인지 핑거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까지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또 현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그 다음에 뭐 아시죠? 홈 밑에 포세인이 이제 본인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뜻하고 여섯 번째 필드가 일곱 번째 필드가 이제 로그인하는 사용자 쉘이 여기 기록되죠. 배쉬라는 쉘이 뭐 딱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쉘이 굉장히 많거든요. 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쉘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뭐 ETC 밑에 쉘스라는 게 있어요. 쉘스 이런 쉘들이 지원되는데 이 쉘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쉘도 뭐 시스템에 뭐 보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킹하고 할 때 쉘이 뭔지에 따라 또 이게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쉘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쉘 관리가 없는데 문서로 제가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ETC 섀도우가 이제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는 뭐 섀도우 관리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섀도우 역할은 사용자의 암호를 관리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제 암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용하는 김에 패스워드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자라고 해서 총 이제 9개의 필드로 9개, 둘, 넷, 여섯, 8개의 필드 총 9개의 필드죠? 9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필드로 자, 섀도우 설명 보죠. ETC 패스워드에 사용자 및 이제 아이디가 담고 있는데 패스워드 기반의 어떤 이제 이런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보면 뭐 두 번째 필드가 되어 있고 요걸 이제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암호를 관리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사용자의 암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용자 암호화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패스워드 만기, 계정 만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스워드 관련된 어떤 날짜 필드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각광을 받은 명령이 PASSWD라고 보시면 돼요. PASSWD라는 명령 가지고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워드라는 명령이 단순하게 사용자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변경하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섀도우가 등장을 하면서 옵션들이 추가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능이 조금 많아져요. 기능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정리해 드릴 거고. 자, 9개의 필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죠. 지금 뭐 그래프 할 거 없이 제가 캡처한 걸 보시면 첫 번째가 보시면 아이디죠. 포세인이고 그다음 요게 이제 암호화된 값입니다. 암호화된 값. 자, 근데 이게 다 암호화된 값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요. 달러 사인으로 보시면 이게 구분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저희가 보안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달러 사인 6이 뜻하는 게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사인 6이 뜻하는 게 SH51이에요. SH5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사인 요게 솔트라고 부르면 솔트. 그러니까 이게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어쨌든 함수거든요. 함수라는 개념. 함수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 뭐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2라는 거다. 그러면 무조건 3 넣으면 5밖에 안 나옵니다.
3을 넣었는데 다른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사용자 패스워드 1, 2, 3, 4다라고 하게 되고요. 뭐 A라는 사용자 패스워드 1, 2, 3, 4 했어요. 그럼 B라는 사용자 패스워드 1, 2, 3, 4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거나 된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난 패스워드 자체는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나랑 똑같은 암호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 다른 사용자도 나랑 똑같은 암호고 1, 2, 3, 4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솔트죠, 솔트. 솔트가 소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소금. 네, 소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솔트라는 개념은 뭐 암호 알고리즘의 다른 뭐 과목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설렁탕을 이렇게 끓이지 않습니까? 네, 설렁탕. 설렁탕 한 솥을 끓이면 그 솥에서 푼 설렁탕은 다 똑같이 맹탕일 거라고요. 근데 맛 조절은 뭘로 하는 거냐면 이게 소금으로 자기가 간을 이제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같은 한 솥에서 끓인 설렁탕이라고 하더라도 소금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슷합니다. 그런 솔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같은 1, 2, 3, 4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더 추가를 해서 다른 값이 나오도록 하는 게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크게 세 부분. 그래서 실제 그 1, 2, 3, 4 이게 지금 1, 2, 3, 4거든요. 1, 2, 3, 4가 이제 암호화된 값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쭉 있죠. SH 원리가 좀 암호화가 좀 길잖아요. 요만큼이 실제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필드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오늘날 그 1호 917이라고 있죠. 이게 책이 좀 쓴지가 오래돼서 지금 오늘 제가 설정했잖아요. 요거 한번 봐보죠. 요걸로 보시면 되겠네. 지금 스카이맨 맞죠? 그랩 스카이맨 하시고 ETC 뮤트 섀도우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오죠. 1836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패스워드를 갱신한 날입니다. 갱신한 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이 갱신한 날인데 날짜 기준이 언제 되면 1970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이 1970년 1월 1일을 보면 18,363일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1970년을 기준으로 보통 하냐면 유닉스가 1969년에 개발됐고요. 근데 실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날짜의 기준을 1970년에서 이제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0이 있죠. 이 두 번째 0은 뭐냐면 패스워드 최소 보유일입니다. 패스워드를 최소 보유라는 게 뭐냐면 0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일단 숫자값 있을 때부터 이해하시는 게 빠르겠네. 여기 만약에 1이라고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패스워드 이 스카이맨이라는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오늘 바꾸잖아요. 그럼 하루 동안 못 바꿉니다. 내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3이다 그러면 한번 설정하면 3일 동안 못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999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최대 보유 날짜예요. 최대 보유 날짜. 네, 즉 패스워드를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 30일이라고 지정하잖아요. 예, 그러면 패스워드를 30일에 한 번은 바꾸셔야 돼요. 패스워드 최대 보유 날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은 도대체 뭐냐? 7은 패스워드 만기를 임박했을 때 경고를 주는 날짜예요. 즉 7일 전에. 만약에 내가 30일이라고 이 스카이맨에 지정하잖아요. 그럼 7일 전, 23일 되는 날부터 메시지가 뿌려집니다. 너 패스워드 바꿔야 된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비어있죠. 7다음에 첫 번째 필드 비어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요 7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은 뭐냐면 보통 여기를 3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3. 3으로 지정하게 되면 3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로그인이 바로 막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유예기간을 줄 수 있어요. 유예기간. 그러니까 3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30일. 30일이 이제 지난 후에 바로 차단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3일을 더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33일 동안 가능하다. 그러니까 33일이 지나면 그때 로그인을 막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계정 만기입니다. 계정 만기. 즉, 스카이맨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정 한번 해볼게요. 유저 모드 되거든요. 유저 모드 하고요. 이거는 좀, 계정 만기는 좀 알고 계시겠는데, 마이너스 2 했고요. 2020년요. 12월 31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맨 해볼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스카이맨이 계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로그인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보 스카이맨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18,627이라고 딱 떨어져 있죠. 이 사용자는 딱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로그인 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계정 만기됐다고 하고
관리자한테 얘기하라고 이렇게 떠버려요. 떠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 만기일은 이제 보통 패스워드를 최대 사용한 날짜를 지정해서 그 기간이 넘어가면 패스워드 만기일, 계정 만기일은 이제 계약된 날짜라고 보시면 되죠. 그 계약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리저브 되어 있어요. 예약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예약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 씁니다. 현재는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설명입니다. 고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백, 아홉 번째 필드는 이제 공백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컨버전, 언컨버전 아까 설명드렸죠. 섀도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인데, 현재 레딧은 이제 언컨버전 하시면 로그인을 막은 걸로 보안이 좀 최근 버전에서는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체크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적 패스워드하고 섀도우하고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용자 관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관계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홈 디렉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해 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네, 패스워드 체크 한번 해볼게요. PWCK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 홈 디렉토리가 없다 왔다 나오는데 이 시스템 계정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리얼한 계정인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서 이제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하는 명령이 패스워드 체크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etc 및 디폴트 및 유저헤드. 역시 이것도 뭐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유저헤드 했을 때 참고하는 그런 파일이고요. 6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시다. 특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레딧이 이걸 안 지킨다는 거죠. 100번 사용자 그룹에 섞였는데 이거는 이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레딧 닉스 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헤드 마이너스 대문자 D로 이제 이걸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이렇게 옵션에서 이걸 값을 바꾸는 건데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VI 편집기를 직접 편집해요. 편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설명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뭐 쉘 바꾸고 뭐 expire date죠. 기능 만기 같은 거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돼 조금 알아주셔야지만 좋은 파일이 이제 login.dfs입니다. defines 정의되어 있는 거죠. 뭐가 여기 기록되어 있냐면 메일 디렉토리, 패스워드 관련 설정, 그다음에 UID 그 GID 최소값, 홈 디렉토리 생성 여부, 기본 유마스크값, 그다음 패스워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값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있죠. 뭐 여기 쭉 나오지만 직접 그냥 봐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VI 편집기 열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VI etc 밑에 login.dfs 한번 봐보죠. 자, 그러면 여기 막 설명이 나오죠. 뭐 여기 나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리눅스나 이런 계열들은 샵은 설명이고요. 여기 보면 메일 디렉토리라고 보이시죠? 네, 넘버 볼까요? 셋 엔류 해볼게요. 네. 또 넘버를 보니까 또 이게 좀 밀리네. 지저분하네. 다시 없앨게요. 이 부분 보이시죠? 커서 있는데. 자, 메일 디렉토리라고 보이십니다. 메일 디렉토리. 자, 그러면 메일 디렉토리가 VAR 스프레 메일 디렉토리 생긴다라는 거죠. 보통 VAR 스프레 메일에 그 사용자 아이디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설명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VI 편집기 여러만 봐도 기본적인 거 다 설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패스워드 아까 99,999 되어 있었잖아요. 패스워드 최대 보유 날짜라고 써 있죠. 위에 설명 보면 maximum number of days 패스워드 may be use죠. 최대 보유, 최소 보유라고 보시면 되죠. 0은 일단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넨이죠. 패스워드 랭스가 최소 5자가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글자 수 5자는 아닙니다. 크레디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건 기회되면서 일단 5글자 수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워닝 에이지죠. 며칠 전에 경고를 할 건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UID min max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밸류 여기 보면 이제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 몇 번부터 시작할 건지 500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 최대 6만 번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값이 이게 수정하지 않으면 최대 생성할 수 있는 인원이 59,501명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CentOS 7이나 다른 리눅스 계열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최근에 레딧 첫 청기엔 500부터 사용자들 많이 생성할 걸 예상을 해서 500번부터 했는데 지금 7버전이나 이제 다른 계열들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GID죠. GID의 최소값, 최대값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e home yes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유저헤드 하면 홈 밑에 자기 자신 아이도 제공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노로 하시면 생성이 안 되고 특히 다른 계열들은 자동으로 제공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계열들은 마이너스 M 플래그를 주도돼 있어요. 즉 만약에 생성을 하면서 홈 디렉토리를 부여하겠다 그러면 유저 애드 마이너스 M 포스행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그룹 enable yes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요 유저 그룹스 enable yes는 뭐냐면 네. 사용자 이제 그거죠. 유저 델리트, 여기 설명 나오죠. 유저 델을 했어요. 유저 델 포세는 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용자하고 아이 똑같은 그룹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것도 지우라는 거. 원래 이제 유저 델을 하면 그룹은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레딧이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 사용자가 살았다고 하게 되면 그 그룹, 예를 들어 포세인 사용자를 제거하면 포세인 그룹은 필요 없거든요. 네, 그걸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암호 알고리즘 뭔지 나오죠? encrypt method sh 51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512 알고리즘 현재 그 사용자 패스워드에 적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은 SH512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명이 책에 있는 설명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요. 뭐 최근에 유마스크는 빠졌네요. 유마스크 이거는 뭐 또 설명 기회 되면 유마스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